13페이지에서 파란 색깔 2번 예외 보통 징수 아까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내용대로 읽어드리면은 동그라미 1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대한 내용과 니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 아니면 니은 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니은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그건 버리세요. 기억만 아시면 돼요. 기억에 대한 내용 보니까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럼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안 했으니까 밝혀내가지고 매매해야죠. 세금 더 내라 라는 의미로서 가산세 가산. 그 말은요. 들켰다 하면서 고지서로서 징수합니다.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하는 걸 보고 보통 징수. 요 세 구절만 알았으면 그 한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석 줄은 다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보세요. 뒤에 보시면 뒷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44페이지에서 맨 위에 가산세 나오죠. 가산세. 자,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배웠던 거 그대로 연결시키면 돼요. 배웠던 것으로서 문장에서 적게 신고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요 10% 가산세로 되죠. 그리고 무신고 나왔으면요. 때린데 또 때린다. 여기에 더블 20% 가산세 되죠. 그리고 또 부정 나왔으면요. 부정 나왔으면 여기에 더블 40% 가산세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인 창부 작성 불 나왔으면 1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내용이 거의 표에가 적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 가로 무골증자 중가산세 나오는데요. 이 가로 무골증자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요 부정의 더블이에요. 부정의 더블이니까 거기 무골증자 중가산세에서 숫자는 80%가 나옵니다. 이 무골증자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게 나와져요. 쉽게 나올 때는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무골증자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어렵게 나올 때 나오게 되는데 쉽게 나온다면 여기 아까 했던 거 적게 신고, 그 다음에 무신고 부정, 법인 창부 작성 불 이게 나오게 되죠. 이제 무골증자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드리는데요. 여기 대한 내용으로서 이 무골증자 중가산세가 나온 법률적 취지만 알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입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중가산세 바로 옆에다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 이게 중가산세의 법률적 취지, 이유입니다. 이유 알았으니까 법 만들어낼 수 있죠. 자, 볼 때 취득세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등기다, 미등기다. 미등기. 그리고 팔았어요. 팔았다가 매각이죠. 매각.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의 더블 몇 프로? 80%도 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네요. 자, 문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 나왔어요. 이 말 나왔으면 이걸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키로 잡고 앞에가 어떤 글자가 없다면 꼭 있을 건요. 80% 가산됩니다. 이제 앞에 어떤 글자를 알기 위해서 볼 때 여기 앞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오는데 앞에서 등기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산출세 80% 가산이다, 제외다. 자, 여기서 등기됐죠? 등기됐으니까 미등기 전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말은요, 중과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산세 제외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 자주 보여요. 그 내용으로서 먼저 볼 때 취득일로부터 취득세 신고한 후 매각. 여기는 신고 않고요, 신고했어요. 신고했죠. 했으니까 무골증자 중과산세 가산되지 아니한다. 신고했으니까 등기된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에가 등기된 이 말이 있으면 그때에는 중과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등기된 있으면 중과산세 제외. 그리고 또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물건, 등기 등록과 관계 없는 물건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에 관계가 없어요. 미등기에 관계 없는 거니까 끝말은요, 제외. 여기에 가장 대표적 내용이 주식이에요. 주식에 대한 내용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등기하지 않으니까 주식 글자 있으면요, 끝말은 중과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지목 변경. 여기서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에다가 동그라미. 지목 변경, 지목이란 말은 토지 활용도, 토지 이용도의 변경입니다. 그럼 이제 토지 활용도의 변경이니까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거다? 그죠?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뭐만 바뀌는 거예요? 지목만. 그럼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미등기의 관계가 없어요. 등기됐거든. 자, 보세요.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밭을 소유한다. 이랬을 때 이 밭은 내 거다고 등기할까 안 할까요? 이래 한번 여쭤볼게요.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 안 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가지고 가게. 등기하죠.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돈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대지로 바꿔요. 소유권 바뀝니까? 지목만 바뀝니까? 지목만. 그러니까 소유권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요, 끝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가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끝에는요, 제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이유로서 알고 있으면 금방 문제 풀려요. 자,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그러면서 앞에서 글자 찾기, 앞에서 글자 찾기로서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그 단어가 없어요. 없다면 끝에 있을 만한요, 산출세액의 80, 산출세액의 80% 가산. 있으면요, 있으면은 그때에 대한 내용은 제외, 중과산세 제외. 이것만 알았으면 거기 한 문장에 대한 내용의 10줄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문제와 같이 연결해 봅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25회 때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33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죠. 기본세 없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죠. 1번에서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어떤 글자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나왔죠? 이제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러면서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면 뒤에가
산출세액의 80. 그런데 50 틀렸죠. 산출세액 80 갑니다. 부정의 더블이거든. 그 다시 2번에서 33회 때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볼 때에 납세 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저 보니까 나온 글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나왔죠. 이제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어요. 그래서 앞에서 글자 찾기. 주식 등기된 지목 변경 글자 있어 없어요? 그럼 제가 찾아줄게요. 지목 그리고 변경 글자 있네요. 있으니까 그 말은요. 중과산세 제외. 그런데 산출세 80% 가산 틀렸죠. 제외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길 비서요. 실제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문제 풀어보죠. 자, 먼저 읽어봅시다.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어떤 글자 나왔어요?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기 나왔죠? 미등기 나왔으니까 끝말은 뭘로? 과세. 과세니까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잖아요. 라면서 맞는 문장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라는 글자가 있으면 끝말은요. 과세.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사실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시 27회 때, 31회 때, 32회 때, 33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 봅니다. 자, 거기에서 먼저 문제 키 잡기 위해서 맞춤표 앞 보세요. 뭐 나옵니까? 신고하고 납부. 신고 납부 나왔죠? 문제 키 잡아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포인트로서 취득한 후에 중과세율 적용.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내용과 같게 60일 내에 신고 납부됩니다. 여기 뒤로 쭉 가보니까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맞아요.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죠. 그런데 가산세 포함 틀렸죠. 그리고 다시 31회 때와 33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로서 보는데 여기서도 맞춤표 앞 보니까 신고 납부한다.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포인트 잡아야죠. 포인트에 대한으로서 상속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숨겨진 그림이 있어야죠. 뭐 있어야 돼요? 달의 말일. 있어 없어요? 없죠. 틀린 겁니다. 상속 계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계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5번 틀렸고요. 27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 봅시다. 자, 여기에서 맞춤표 딱 보니까 신고 납부한다. 문제 키 잡아냈고요. 포인트 잡아야죠. 취득세 과세물권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 못 넣었어요. 등기 나왔죠. 그러면 등기하러 간다. 가는 거니까 등기 등록한 후다 전이다. 전. 그런데 후 틀렸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아니면 신청서 접수 날까지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6번 틀렸고요. 이런 내용으로서 살펴드렸고 이제 여기에서 이왕 교재 핀 거 145페이지 봅시다. 145페이지에 보니까 면세점 나오죠. 면세점. 면세점에 대한 이유로서는 이 면자가 감면할 면,
세자, 세자가 세금,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금액, 이 바로 면세점입니다. 여기는 금액이니까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로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면세점. 이것만 하시면 돼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이하니까 앞에 숫자 포함됩니다. 취득가액 50만 원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문제도 나와요. 이것도 문제가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일로서 문제 나온 거 볼까요? 보면은 25회 때 나왔던 내용으로서 이렇게 나왔죠.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얼마일까요? 50만 원. 그런데 100만 원 틀렸잖아요. 5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문제까지 같이 연결시켜줬고, 이렇게 해서 취득세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그리고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 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취득세가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취득세 과세되려면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을 때 취득세가 과세돼요. 시험에서는 취득세 과세된 경우를 골라라, 아니면 취득세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문제는 풀려요. 그런데 모든 기본서가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놨어요. 과세 대상물은 94페이지에서 설명되고요. 또 이 과세상물 살펴봤으면 그 다음에 막바로 비과세를 봐야 돼요. 그런데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 138페이지에서 설명됩니다. 그리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으로서 과세되는 취득세 거래에 대한 내용은 또 앞페이지에 있어요.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왜 모든 기본서가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해놨냐면 지방세법 그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설명해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나와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할게요. 그게 낫겠죠? 이 순서대로. 왜 그래야 문제가 풀리거든. 문제는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 이게 문제 나오거든.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문제가 풀어져요. 연결된 내용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페이지 94페이지 봅니다. 94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인데 98페이지까지 적어졌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었을 때 그 물건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라는 것으로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왜?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그럼 이 정해진 물건을 애와 둬야 취득세 과세하지 않겠는가? 과세하겠는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상을 취득했어요. 책상이 여기 물건에 적어졌습니까? 안 적어졌죠? 그러니까 그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이건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외우는데 외우기 위해서 거기 있는 내용 먼저 읽어드릴게요. 94페이지에서. (94페이지에서) 표 나옵니다. 표 볼 때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축물,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차량, 기계, 장비. 이 차량은 모든 차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는 건설 기계에 대한 내용이니까 중장비라고 칭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항공기, 이 항공기는 사람이 타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박은 모든 배, 임목은 여러분들이 민법이라 할지 아니면 중개업법에서 배울 거니까 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민법과 중개업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저보다 훨씬 큰 과목을 제가 설명함으로 인해서 저는 2대 맞아 안 맞기 위해서 설명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밑에에서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그리고 그 밑에서 골프영권, 승마영권, 여기다는 전부 다 회원권들이에요. 회원권들이니까 일반인보다도 회원 형태로서 싸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걸 전부 다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 내용은 첫 글자를 가지고 연결해서 문장으로 외우게 되면 금방 외우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도 기억이 돼요. 그러면서 시험 볼 때 조심하실 점까지도 알 수가 있도록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부차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하자.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요. 이러면은 여기 94페이지에서부터 98페이지까지 전부 다 암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첫 글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해보죠. 부동산, 차량,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만약에 문장에서 생산에 관련된 기계가 포함된다면 어떨까요? 틀려요. 중장비가 곧 뭡니까? 건설기계. 그래서 생산에 관련된 기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중장비라고 외워둔 겁니다. 그 다음에 배 타고, 그러니까 선박은 모든 배. 비행기 타고, 비행기니까 항공기는 사람이 타는 것만 들어가져요. 그럼 반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는요, 항공기가 아님으로써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가 뭐가 있을 것인고 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하신 모양인데 말씀드릴게요. 장난감 비행기. 사람 안 타죠. 장난감 비행기에 대한 이유로서 한문으로 말한다면 원격 조정. 영어로 말한다면요, 드론에 대한 사람은 타지 않은 거니까 포함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라고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안 맞게 만들어준 원인은 문제 풀 때 이걸 기억하시라고 말 안 맞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 권자가 나왔어요. 권자가 나왔을 때 해원권,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이 아닌 권이에요. 그럼 그건 포함되지 않는다 하시면 돼요. 되십니까? 권자 나오는데 해원권,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이 아니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게 대한 내용으로서 3회 때에서 이게 나왔죠. 특허권 어떨까요? 들어가지 않아요. 또 3회 때 나왔으니까 뒤에 안 나올 것이라 했으나 뒤에 나옵니다. 17회 때 나옵니다. 17회에서 나온 것이 뭐가 나왔었냐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왔어요. 어떨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10년이 지나서 26회 때 또 나옵니다. 나온 게 이렇게 나왔죠. 어권을 제한 각종 회원권이 포함된다. 어권 제외다 포함이다. 포함돼야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3회 때
또 17회 때, 26회 때 10년 간격이에요. 10년 간격이니까 30회 때에서는 지금 현재가 30회 때죠. 35회니까 39룹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모르겠네요. 하나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렇게 첫 글자로서 또 그죠? 종합적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임목,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건 여기를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범위를 줄인 게 낫겠죠. 이걸 아시면 돼요. 이걸 아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첫 글자를 연결해가지고 문장으로서 외우게 만들었으면 응용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첫 글자 연결해가지고 막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춤춰요. 그것은 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저희 방문학에서도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강의 보고 참 진짜 강의 잘한다라고 여러분 느껴요. 하나 저는 각사는 강의 못한다 그래요. 왜? 응용이 안 되는 강의가 있으니까. 응용을 시켜줘야 돼. 응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 여쭤본 것으로서 골프장 어떻게 했는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응용이 다 돼요. 학교 운동장 나오죠. 학교 운동장 장자 있으니까 부동산이에요. 이거 어때요? 골프장 장 있죠? 부동산으로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응용 끝났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고급 주택 어떨까요? 고주택에 대한 부동산이니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해볼까요? 고급 오락장 어떻게 하는가? 하여튼 이 고급 오락장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 하나 뒤에 뭐 나왔어요? 장 나왔으니까 부동산으로서 해당이 된다. 이제 뜻 말해줄게요.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은 단란주점, 룸사롱, 건물에 총칭된 표현입니다. 그게 고급 오락장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응용 다 됐어요. 해볼까요? 업무용 배 어떨까요? 배죠. 해당이 된다. 자가용 배는요? 배죠. 해당이 된다. 응용 다 끝난 겁니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돼요. 이 내용을 아시라고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이유로서 말씀드리는데 회원권,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다. 그럼 회원권,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이 아닌 권으로 나온 건 어떨까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양권 안 들어가요. 입주권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주택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무조건 과세다.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 취득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에 들어갔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비과세로 봅니다.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188페이지에서 있습니다. 188페이지에서 취득세, 비과세. 거기에서 먼저 1번부터 읽어줄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자치단체 조합 넣으면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국정부,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란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세란 말과 같은 말을 했죠.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애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두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방향은 국가, 지자체 방향, 또 한 방향은 애국정부 방향. 이 두 방향을
한 문장으로 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각 한 방향씩 합시다. 각 한 방향씩에 대한 이로서 간결하게 알죠. 간결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자, 여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라고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맨 밑에 있는 숫자에 대한 내용이 하나 38이라고 적어진 곳 펴시면 거기가 비과세 있죠. 그 위에 1번 국가 등의 직접 취득 거기에다가 적으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적었으면 설명드릴게요. 국가가, 지자체가 취득했어요. 이랬을 때 국가, 지자체 너 취득 형태에 갖췄으니까 취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하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죠.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나왔으면 그 말은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면 비과세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애국정부입니다. 애국정부에 대한 내용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애국정부는 상호 서로 간 면세주의에 의한다.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적었으면 설명드릴게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다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하여 줬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뜻입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드니까 간결하게 애국정부는요. 상호 서로 간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시켜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것도 문제에 나왔고요. 나와졌고 다시 그 밑에 있는 파란 색깔 2번에 대한 내용으로 써보죠. 파란 색깔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읽어주면 예습 차원으로서 읽어줄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기부채납 조건. 기속이란 말은 아시겠죠? 기부채납 조건이란 말은 몇 년간만 사용하고 반납하겠다 조건. 취득했던 부동산을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국가에게, 지자체에게 반납해요. 그러면 누구 거? 국가, 지자체 것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 글자는 시험지에 맞게 적어져. 맞게 적으니까 얘가 포인트는 아니고요. 또 다시 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이 글자도 시험지에 맞게 적어져. 그러니까 여기도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냐? 기속 또는 기부채납 얘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이 기속 또는 기부채납 요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들어있는 의미에 대한 내용은 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상의 의미가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가 받지 않고 줬어요. 그러니까 누구 거? 국가 거. 그 됩니다. 이것만 알았으면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 다 알게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이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부과한다에 대한 이유로서 나오는데 먼저 볼 때 여기에서 기억 보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저 기억에 보니까 기속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안 줬죠. 안 줬으니까 당연히 끝말 못 가요. 과세한다. 그거 되겠죠. 또 다시 니은 보세요. 국가 등
기속 등의 반대급부로, 여기서 반대급부라는 말은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대가 받았다의 의미. 이거 줘놓고 대가 받았어요. 그러면 무상이에요, 무상 아니에요? 무상 아니죠? 아니, 그 말은 뭘로? 과세. 이게 됩니다. 또 보세요. 뒤에 보니까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끝말은 뭘로? 과세. 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파란 색깔 2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다 기억하셔야 돼. 이걸 다 기억하려고 해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한 10줄 되네요. 다 외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간결하게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아시면 돼요.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을 쭉 가보니까 기소, 기부채납, 조건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다. 그럼 이 말을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하세요. 글자 찾기로서 반대급부로 이 말이 있는가 없는가 봐요. 반대급부로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다. 없으면 그때는요. 비과세. 있으면요. 과세. 되겠죠? 이렇게 하면 문제는 금방 풀릴 거란 얘기예요.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2번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형식이니까 서류상을 말합니다. 서류상으로서만 소유권 넘어간 걸 말해서요. 실질적으로 소유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형식이에요. 아까 형식이란 말은 등록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형식이 뭐였냐? 잉크 묻힌 거 서류상. 서류상으로만 소유권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거기에서 1번에서 신탁자산의 취득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신탁 나오고 그리고 신탁 법에 따른 신탁 등기가 변경된 거기에다가 신탁 등기가 변경된 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게 개별적 문제 키입니다. 신탁 등기가 변경된 그러면 서류에 기록됐다는 얘기죠. 서류상으로서 소유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시험지에서는 이 말은 꼭 줘요. 이 말은요, 꼭 주니까 얘가 여기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그럼 키로 잡고 뒤에서 기억, 니은, 디귿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 기억도 비과세, 니은도 비과세, 디귿도 비과세예요. 왜 비과세냐? 서류상으로만 소유권 넘어갔지 실질적으로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신탁자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자, 여기에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이란 말은 재건축, 재개발을 말합니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되면 가치 어떨까요? 증가가 이루어져요. 가치의 증가가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새로운 취득으로서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문장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들죠. 뭐 이해됐든 안 됐든 하여튼 시험은 암기가 통용돼요. 외우셔야 돼. 그런데 외우기가 힘들죠. 문장 지문이 기니까 우리 간단히 합시다. 간단하게 문장에서 신탁 등기가 변경된 이 말이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그러면 뒤에서 글자 찾기. 글자 찾기로서 조합 글자가 있는 거 없는 거 봐요. 조합 글자가 있다면 그 말은요, 과세. 그런데 글자 찾아보니까 조합 글자가 없어. 그러면 비과세. 좋죠? 이게 결과입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신탁 등기가 변경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신탁 자산인데 이 신탁 자산에 대한 내용이 저희 경영학에서도 나와요. 경영학에서 나온 내용으로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수탁 판매, 유탁 판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 유탁자라는 말 나오죠. 유탁자라는 말이 민법에서 같은 말로서 신탁자 그래요. 또 공시법에서 같은 말로서 신탁자 그래요. 저기 뒤에 민법 선생님 계시네요. 맞죠? 신탁자가 곧 뭡니까? 아직 안 배웠습니까? 물어봅니다. 원장님 아직 안 배웠어요? 예. 그럼 제가 적어줄게. 여기 신탁자란 말은요, 실소유자를 말합니다. 그 실소유자가 곧 누구? 위탁자. 또 수탁자란 말은 서류에 기록된 자에 대한 수탁자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경영학적 내용으로서 설명해 줄게요. 어떤 사람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이 아주 예뻐서 자기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어 합니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니까 불특정 다수인. 어려운 말로는 불특정 다수인. 쉬운 말로는 가족 외. 여기 팔고 싶어 한다. 그럼 이걸 팔고 싶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수혜상점에 가서 수혜상점 주인에게 보여주고 요 십자수 좀 팔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수혜상점 주인이 이 십자수를 봤더니 아주 예뻐. 그래, 팔 수 있겠다. 내가 부탁 들어줄게. 하면서 이 수혜상점이 여기에서 부탁을 들어줘요. 탁자가 부탁, 탁. 숫자가 받을 수. 수탁자 그래요. 부탁을 받아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뭐라 그러냐? 위탁자. 부탁한 자. 여기 부탁 받은 자. 그럼 이 위탁자가 십자수의 소유권자죠.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수의상점에 전시를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전시해 줘야죠. 전시해 주려니까 요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이쪽으로 줘야죠. 소유권 넘겨줘요. 어느 형태로? 서류상으로만. 그럼 실소유자는요? 그대로 누구? 유탁자 그대로. 왜? 기간 내에 안 팔리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소유자 유탁자 그대로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기업. 자, 보세요. 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자산 이전. 자, 실적으로 소유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뭘로? 비과세. 다시 신탁 기간의 종료로서 안 팔려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안 팔리니까. 돌려줬다. 이게 뭐냐? 니은. 이게 나오죠.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질이 나요. 수탁자로부터 유탁자에게 이전. 그러면 자기 것 자기가 가지고 왔다. 취득이다, 취득 아니다. 취득이 아니에요. 비과세됩니다. 또 다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여기에 나는 새로운 수탁자, 신수탁자, 너가 한번 팔아볼래?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업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다. 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이해했으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우셔야 돼.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가 신탁 등기가 변형된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에서 조합 글자가 있냐 없냐 봐요. 조합 글자가 있으면요. 과세한다, 부과한다. 없으면요. 비과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적어줬는데요. 이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구석지 중에서 상구석지예요. 이것은 모의고사 구석지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풀 때 기분이나 좋으라고 적어줬다 뿐입니다. 실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명의신탁이 뭐냐? 이게
바로 증여입니다. 증여 취득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데 요거는 알 필요 없고 뭘 아셔야 돼요? 조합. 조합 글자 있냐없냐 보란 얘기예요. 여기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문제 나왔어요.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기본세는 없을 겁니다. 이게 30일 때인가 31일 때인가 나왔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 읽어보죠. 읽어볼 때 물음표 옆 보세요. 물음표 옆 보니까 익숙한 글자 하나 튀어나오죠. 뭐 튀어나왔어요? 신탁, 등기가 병행. 이 말 나왔잖아요. 나와졌고 그리고 뒤에서 있는 말이 부가, 과세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제 문제 키 잡았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 선다에서 뭘 찾는 겁니까? 조합 글자. 자, 1번 조합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비과세. 답 아니죠? 2번 조합 글자 없죠? 비과세. 3번 조합 글자 없죠? 비과세. 4번 조합 글자가 하나 똑하니 보이네. 똑 나오잖아요. 맞죠? 과세. 됐죠? 답은 여기서 4번 됩니다. 4번 한 개로서 나오게 되죠. 제발 이런 문제만 나오길 비세요. 실제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볼 때 조합 글자에 대한 요소 보고 문제 풀어드렸고 그리고 비과세에 대한 요소 기본서 연결시켜 볼 때 기본서에서 139페이지에 2번 관련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취득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